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북한의 고위급 인사가 이란 자동차 회사와의 협력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미국 정부는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북한이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생산 능력 구축에 이란의 자동차 기술을 이용할 가능성에 대해선 양국 군사 협력을 막기 위해 모든 가용 수단을 동원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첫 소식 이조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는 최근 이란을 방문한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이 이란의 자동차 회사와 협력하기를 고대한다고 밝힌 데 대해 북한과의 합작 사업과 운송수단 이전을 금지한 유엔 대북제재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14일 VOA의 관련 논평 요청에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모든 유엔 회원국들은 북한 단체 또는 개인과 합작 회사를 설립하고 유지하며 운영하는 것을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안보리 결의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의 운송수단을 공급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면서 북한에 대한 유엔 제재는 여전히 유효하며 모든 회원국들이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에 따라 대북제재 결의 2270호, 2371호, 2375호 등을 통해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 개인 및 단체와의 모든 기존 또는 신규 합작 투자를 금지했으며 차량 등 모든 운송수단은 유엔 대북제재 결의 1718호와 2094호에 따라 북한으로의 수출이나 이전이 금지돼 있습니다. 앞서 지난달 29일 이란 국영 완성차 회사인 사이파가 자사 사회연결망 서비스 계정에 올린 글에 따르면 이란을 방문한 윤정호 북한 대외경제상은 현지에서 열린 수출 박람회에 참석해 북한은 사이파 자동차 그룹과 협력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었습니다. 국무부는 또 북한이 이란 자동차 그룹과의 협력을 바탕으로 향후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 텔 생산 능력 구축에 나설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무부 대변인은 유엔의 대북 무기 금수 조치는 모든 유엔 회원국이 북한에 대한 모든 무기 및 관련 물자의 공급과 판매, 이전을 금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중용도 품목을 북한으로 이전하는 것도 제한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과 이란의 군사협력 가능성에 대해 방심하지 않고 계속 경계하고 있으며 이런 활동을 막기 위해 차단과 제재를 포함한 모든 가용수단을 사용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지난 13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 11일부터 방사포 이동식 발사 차량 텔 생산 현장을 둘러보면서 생산 공정 현대화와 포차들의 성능 향상을 지시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시승한 방사포 이동식 발사 차량은 한국 수도권을 겨냥한 신형 240mm 방사포를 싣는 차량이며 미사일의 기습 발사를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술적 유연성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영국이 북한의 제재 회피 시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영국 외무부 대변인은 14일 영국과 캐나다, 뉴질랜드, 독일 등의 대북 제재 이행 감시에 대해 북한이 불안정을 초래하는 도발 행위라고 주장하며 비난한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우리는 모든 회원국과 협력해 유엔 대북 제재의 감독과 이행을 보장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뉴질랜드 외교부도 이날 윈스턴 레이몬드 피터스 외교장관 명의의 성명을 통해 뉴질랜드는 2018년부터 정기적으로 수행해온 모니터링과 정찰 배치를 통해 규칙 기반 질서 유지를 위해 국제사회와 당당하게 연대해왔다면서 북한이 위협 대신 외교를 통해 국제사회와 의미 있는 관여에 다시 나서면 북한 주민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영국과 한국이 최근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이행 감시를 위한 합동 순찰을 실시했다고 영국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영국 국방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영국과 한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 결의를 이행하기 위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합동 해상 순찰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번 작전에 참가한 영국 해군의 스페이함은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된 두 척의 해상 초계함 중 하나로 한국 해군 함정과 해상 초계기 등 한국군 전력과 함께 합동 순찰에 참여했다면서 처음 이루어진 이번 합동 작전은 인도태평양에서 영내 평화와 안정을 보호하고 안보를 강화하기 위한 양국 정상의 다운인가 합의에서 한 약속을 반영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북한 위협에 대응해 한국, 일본과의 긴밀한 공조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은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이후 한국, 일본과의 동맹관계 현대화에 나서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국무부의 커트 캠벨 부장관이 한국 아산정책연구소 주최로 서울에서 진행된 아산 플래넘 2024 화상 기조연설을 통해 북한의 위협을 다시 지적했습니다. 특히 북한의 지속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을 지적하면서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긴밀한 공조를 강조했습니다. The people of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know too well the danger to peace and stability posed by the DPRK, and we are absolutely united in confronting that shared threat. We've been working hand in hand with the Republic of Korea, Japan, and other key allies and partners about how best to engage the DPRK, deter aggression, and coordinate international responses to the DPRK's ongoing and repeated violations of UN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캠벨 부장관은 이어 미국이 지난해 캠프 데이비드 3국 정상회의 이후 한국, 일본과 동맹 관계를 현대화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We've laid out three separate sets of deliverables, three sets of commitments to each other to fill the promise of the Camp David principles. At the core of these efforts is modernizing our alliances and making sure that we are prepared to preserve the rules and norms that have brought the region so much prosperity and security. 캠벨 부장관은 특히 한국과 일본 정상의 용기로 미한일 공조가 강화됐다면서 3국 협력을 통해 아시아의 미래를 만들고 공동의 번영과 안보를 강화할 것으로 믿는다고 강조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김홍균 1차관은 북한의 인권 상황을 지적하면서 북한 비핵화를 위한 윤석열 정부의 억제, 단념, 대화의 대북 정책 방향을 재확인했습니다. Securing peace and stability on the Korean Peninsula is crucial for a peaceful and prosperous Asia. Despite its economic hardships and dire human rights situation, North Korea continues its nuclear and missile development. Korea will continue to pursue deterrence, dissuasion, and diplomacy to achieve the denuclearization of North Korea. 김 차관 역시 미국과 한국은 확장 억제 강화를 위해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을 바탕으로 미한일 3국 안보 협력도 계속 심화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VOA 이산가족 특별기획입니다. 오늘 두 번째 순서는 미국 내 이산가족 상봉 추진 운동을 주도한 선구자들의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김영권 기자가 보도합니다. 1990년대 중반 미국 중서부 시카고 근교 한인 밀집 지역 알바니 파크의 한 도서관에서 한인 이산가족의 존재를 알리며 정부를 상대로 상봉 캠페인을 펼치는 풀뿌리 운동이 시작됐습니다. 이곳에 도서관장으로 부임했던 이차희 씨가 정부 기금을 받아 한국 관련 시청각 교재들을 대거 배치하자 많은 한인들이 몰렸고 그중에 다수가 이산가족이었습니다. 제가 도서관에서 본 노인들이 저희들 손을 잡고 관장님만 믿습니다. 오시던 그 노인들이 생각났습니다. 아하, 우리 아버지도 이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구나. 이 씨는 북한에 두고 온 가족을 그리워하는 이산 가족들을 보면서 자신이 직접 미국 주류 사회의 문을 두드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우선 미국 주류 사회와 일을 시작하려니까 이산 가족의 숫자가 필요했습니다. 그 다큐멘터가 아무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산 가족들 15명을 모아서 각
주의 대강 인원들을 인구 파악을 한인 인구들 파악해서 저희들이 적어도 10만 명, 이건 상당히 보수적인 숫자였습니다. 이 씨는 확보한 자료를 들고 자신들을 도와줄 정치인을 찾다가 2000년 이 지역 연방 하원 의원 선거에 처음 도전한 공화당의 마크 커크 후보를 만났습니다. 커크 후보는 적극적인 관심을 보였고 당선 뒤 이산 가족들을 워싱턴으로 초청해 2001년 국무부 청사에서 고위 관리들과의 만남을 주선했습니다. 그해 11월 하원 그리고 이듬해 2월 상원에서 이산 가족 상봉 결의안이 미국 의회 사상 처음으로 채택됐습니다. 그리고 2007년 미국 하원에서 한인 이산 가족들의 직접 상봉을 지지하는 의원들의 첫 모임인 미국 하원 한인 이산 가족 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어 미국 상하원은 2008년 12월 이산 가족 상봉 법안을 국방수권법원에 포함시켜 처음으로 채택하고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듬해 1월 이 법안에 서명했습니다. 1976년 미국에 정착한 올해 94살의 최창준 재미 이산가족 상봉추진위원회 남가주 회장은 이런 추진 과정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1983년 한인을 위한 KBC TV를 설립한 뒤 한국 KBS의 이산가족 찾기 방송을 본 뒤 이산가족 상봉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결심하고 이후 어렵게 20여 명의 영상을 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만 하더라도 자기 가족이 그 영상으로 녹화돼 가지고 나가면은 자기 가족이 혹시 이북에서 피해를 받지 않겠는가. 예. 그런 것 때문에 그렇고 지금 뭐 만날 수도 없는데 그거 해 뭐라느냐. 이런 면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최 회장은 또 미국 의회에 이산가족 상봉 결의안과 법안이 상정되자 2006년부터 지역 의원들에게 지지를 촉구하는 서한을 보내고 민간단체 샘소리 측과 영상 다큐멘터리 제작 지원에 나섰습니다. 근데 이렇게 미국 정부에서 밀어주시고 그러면 만날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서 희망을 걸고 기다리겠습니다. 이런 선구자들의 노력과 미국 의회의 지원으로 미북 이산가족 상봉은 2011년 거의 성사 단계까지 갔었습니다. 당시 로버트 킹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와 김계관 북한 외무성 부상이 평양과 뉴욕에서 각각 만난 뒤 미북 이산가족 상봉 시범 프로그램을 진행키로 하고 미국 적십자사를 통해 논의를 시작한 것입니다. 하지만 양측 간의 여러 이견으로 협상이 길어지고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이 그해 12월에 사망하면서 모든 대화와 접촉은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킹 전 특사를 도와 미북 이산가족 상봉 협상에 관여했던 줄리 터너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가 지난해 취임했습니다. 터너 특사는 미북 이산가족 상봉이 자신의 5대 주요 목표 중 하나라고 밝히고 이차이 총장과 최창준 회장은 물론 LA, 시카고, 뉴욕 등을 방문해 거동이 불편한 이산가족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They have endured so much in their lifetimes, from experiencing the pain of separation to advocating for many, many years for the U.S. government and for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really, truly understand the imperative to act to bring about these reunifications. 미국 여론조사 기관인 해리스 폴이 지난해 1월 미국 성인 2,06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미국인의 66%가 미주 한인 이산 가족과 북한 내 가족과의 상봉을 위한 미북 협력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데니얼 클린턴 브링크 국무부 동아태 담당 차관보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공약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클린턴 브링크 차관보는 14일 브루킹스 연구소에서 열린 대담 행사에서 우리는 영내 동맹과 파트너의 안보에 대한 우리의 공약과 북한의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이 제기하는 점증하는 위협에 대응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노력해왔으며 동시에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 조건 없는 외교에 열려 있다는 점도 밝혀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가 지금까지 북한으로부터 받은 유일한 반응은 더 많은 미사일 발사뿐이었다고 지적하고 외교의 문은 여전히 열려 있지만 우리에겐 안보 태세, 특히 한국, 일본에 대한 안보를 강화하는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누구도 동맹에 대한 우리의 안보 공약이 철통 같다는 점을 의심해선 안 된다면서 미국은 북한에 대한 제재를 계속 집행하는 파트너와의 대규모 국제연합체도 강화했다고 말했습니다. 국제뉴스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이 우크라이나를 다시 방문했습니다. 미국 국무부에 따르면 블링컨 장관은 14일 열차편으로 우크라이나의 수도 크이우에 도착해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을 만나 지금이 어려운 시기임을 알고 있다면서 하지만 미국의 주요 원조 패키지 일부가 우크라이나에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후 도착할 더 많은 물자들은 러시아의 침략에 맞서고 있는 전장에서 실질적 변화를 만들어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또 앞으로 몇 달 동안 여러 중요한 문제들이 있다면서 이를 성공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른 많은 파트너들과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미국의 지원에 사의를 표하면서 민간인과 군 병력 모두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을 받고 있다며 하르키우 지역을 위해 2기의 패트리엇이 실질적으로 필요하다면서 방공체계 지원을 거듭 호소했습니다. 러시아군은 최근 몇 달간 동부 도네츠크 전선과 새로 형성된 북동부 하르키우 전선에서 공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계속된 드론과 미사일 공격으로 곳곳에서 인명피해와 에너지 기반 시설 등이 타격을 입고 있습니다. 앞서 미국 의회는 지난달 610억 달러 규모의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패키지를 통과시켰습니다. 미국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관세를 기존 25%에서 100%로 크게 인상하고 반도체의 관세는 50%로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도 25%로 올리기로 했습니다. 미국 백악관은 조 바이든 대통령이 14일 중국의 불공정 무역 관행에 대응하기 위해 무역법 301조에 따라 관세 인상을 지시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에 따르면 미국은 또 연내 중국산 리튬이온 전기차 배터리의 관세는 7.5%에서 25%로 배터리 부품에 대한 관세는 7.5%에서 25%로 인상하기로 했으며 중국산 크레인과 주사기, 바늘, 수술용 고무장갑 등에 대한 관세도 올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조치에 따라 관세 인상 대상인 중국산 수입품의 규모는 180억 달러에 이르게 됐습니다. 중국은 미국의 관세 인상에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이번 조치에 대해 미국이 세계 무역기구 WTO 규칙을 위반하고 있다면서 즉각적인 취소를 촉구했습니다. 러시아의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이 오는 16일 중국을 방문합니다. 러시아 크렘린궁은 14일 푸틴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16일과 17일 이틀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어 푸틴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정상회담에서 포괄적 동반자 관계와 전략적 협력을 비롯해 모든 범위의 현안들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며 공동성명에 서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도 푸틴 대통령이 시 주석의 초청으로 16일부터 이틀간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과 러시아가 이번 푸틴 방문을 계기로 이중용도 품목 문제를 집중 논의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중용도 품목은 민간용으로 개발됐지만 무기 생산에도 쓰이는 품목을 의미합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이스라엘을 대량 학살 혐의로 유엔 법정에 제소한 남아프리카 공화국 정부의 방침에 동참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칸 피단 튀르키예 외무장관은 14일 앙카라에서 열린 오스트리아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공동 기자회견에서 남아공이 국제사법재판소에 제기한 이스라엘의 대량 학살 사건에 대한 공식 참여 선언서를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피단 장관은 이어 튀르키예가 지난해 10월 7일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자행한 민간인 살해를 비난했다면서 그러나 이스라엘이 조직적으로 수많은 무고한 팔레스타인인들을 살해하고 주거지역 전체를 살 수 없는 곳으로 만드는 일은 반인도 범죄이며 대량 학살 시도이자 선언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편 국제형사재판소는 16일부터 이틀간 네덜란드 헤이그 본부에서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과 관련한 비상조치를 논의하는 청문회를 개최합니다. 지금까지 국제뉴스였습니다. 이상으로 BOA 뉴스투데이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